야, 이 거지년아. 내 아들이 내 친정종이냐? 노점에서 푼돈 벌어 키운 주제에 새해 첫날 7층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라 시어머니가 제 혼수 이불을 패대기치며 퍼부은 욕입니다. 친정 엄마 무릎 수술 코앞이라 8년 만에 처음으로 50만 원 봉투 하나 손에 쥐어드렸을 뿐인데요. 매달 145만 원씩 시댁 아파트 대출을 8년 동안 꼬박꼬박 갚아온 며느리한테 말이죠. 옆에 있던 남편은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수정아,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나실 일이잖아. 네가 먼저 사과드리는 게 어때? 아, 그 한마디에 8년이 한 번에 정리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가방 안쪽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8년치 가계부 한 권으로 시댁 돈줄을 통째로 끊어버린 며느리의 사이다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 사무실 형광등을 하나씩 끄고 나서야 저는 의자에 걸쳐둔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연말 결산 마감을 마치고 손목을 주무르는데 휴대폰 화면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친정 엄마 최영자가 보낸 카카오톡 한 줄이 그대로 읽지 않은 채 떠 있었죠. 수정아, 엄마 내일 수술 동의서 받으러 병원 가야 하는데 우리 딸 시댁 가 있겠지. 신경 쓰지 마라.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한 달 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 날짜를 받아왔고 본인 부담금 280만 원은 평생 새벽 채소 노점에서 모은 적금에서 빼서 쓰겠다고 했어요. 저는 결혼 8년 동안 시댁 명의 아파트 대출 원리금 145만 원을 매달 제 월급에서 부담해왔지만 정작 친정 엄마 손에 변변한 봉투 한 번 쥐어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밤 따라 명치 한가운데를 콕 찌르고 들어왔어요. 1월 1일 새벽 6시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 박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었죠. 왔니? 떡국 끓일 거니까 가습을 약하게 켜라. 작년처럼 만두 터트리면 또 새해부터 재수없는 소리 들어야 된다. 박순자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어묵은 작년처럼 얇게 썰까요? 두껍게 썰어. 우리 정우가 두꺼운 거 좋아하는 거 8년이나 같이 살았으면서 그것도 기억 못하니? 박순자가 리모컨을 소파 위에 탁 내려놓으며 대꾸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불 앞에 섰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김이 올라왔지만 그 김보다 박순자의 말이 더 따갑게 느껴졌어요. 오전 11시쯤 시누이 한미란이 5살 아들을 앞세우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언니도 오셨네요. 한미란이 신발을 벗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왔니? 우리 손주 추웠지. 이리 와봐. 박순자가 두 팔을 벌리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떡국 그릇을 식탁에 옮기며 짧게 목례만 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자마자 박순자가 숟가락을 들며 말을 꺼냈습니다. 수정아, 미란이 아들 이번 봄에 영어 유치원 옮긴다더라. 한 달에 95만 원이라네. 미란이 형편이 빠듯하니까 네가 좀 챙겨라. 박순자가 만두를 입에 넣으며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님, 9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적은 돈이 아니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지. 미란이한테 부탁할 수 있는 돈이면 내가 왜 너한테 말하니? 박순자가 만두 국물을 후루룩 들이켜며 답했어요. 식탁 끝에 앉아있던 시동생 한정민과 그 아내는 시선을 그릇에만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 한정우는 옆에서 어묵을 씹으며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어요.
저는 입안에 떡 한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끝까지 씹어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시댁을 나서며 저는 남편 한정우에게 말했어요.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 엄마 무릎 수술이 코앞이라 얼굴이라도 봐야겠어. 오래 있지 마. 어머니 저녁상도 차려야 되잖아. 한정우가 휴대폰을 보면서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어깨에 걸치고 현관을 나섰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 안쪽 주머니를 더듬어 흰 봉투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회사 명절 보너스를 미리 현금으로 뽑아 따로 보관해둔 50만 원이었죠. 봉투 모서리가 가방 안에서 약간 구겨져 있어서 저는 손바닥으로 한참을 펴고 또 폈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부엌 의자에 앉아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친정 오빠 김재현 부부와 5살 조카가 마침 거실 바닥에 앉아 귤을 까먹고 있었어요. 엄마, 무릎 많이 아파. 저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엄마 옆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새해 첫날부터 시댁 일하느라 고생했지. 떡국은 먹고 왔니? 엄마가 제 손등을 한번 토닥이며 답했어요. 엄마, 이거.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엄마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엄마가 봉투를 한참 내려다보다 손사래를 쳤어요. 수정아, 이런 거 안 줘도 된다. 엄마 적금 있다고 했잖니. 엄마 결혼하고 8년 만이야. 그동안 한 번도 못 드렸잖아. 제발 받아. 저는 엄마 손을 잡고 봉투 위에 그대로 포개 올렸습니다. 올케 이수연이 그때 부엌으로 들어오며 거들었어요. 어머님, 아가씨가 얼마나 마음먹고 가져온 봉투인데 그러세요. 그동안 어머님 한 번도 서운한 내색 안 하셨지만 오늘은 그냥 받으세요. 이수연이 엄마 손에 봉투를 살며시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눈가에 물기가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시각시댁 거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한미라는 점심을 먹는 척 박순자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새언니 휴대폰에 가계부 앱 깔려 있는 거 알지? 오빠랑 같이 쓰는 거 있잖아. 한미란이 박순자 휴대폰을 끌어당기며 말을 꺼냈어요. 그게 뭔데? 박순자가 노안경을 코끝까지 내렸으며 되물었습니다. 오빠 휴대폰에 깔린 앱이 엄마 휴대폰에도 깔려 있다고. 오빠가 옛날에 엄마 핸드폰에 깔아준 거 있잖아. 한미란이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앱을 열었어요. 화면에 어제 날짜로 찍힌 50만 원 현금 인출 내역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어제 50만 원 현금으로 뽑았네. 잡비라고 적어놨는데 잡비가 50만 원이 어디 있어. 한미란이 손톱 끝으로 화면을 콕콕 짚으며 말했어요. 50만 원? 이게 어디로 갔다는 거니? 박순자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뻔하지. 친정 갔다 온다고 했잖아. 새해 첫날부터 친정 엄마 손에 봉투 쥐어줬을 거 아니야. 한미란이 입꼬리를 비틀며 답했어요. 박순자가 휴대폰을 식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8년을 데리고 살면서 친정 얘기 한 번을 안 꺼냈는데 신정 첫날부터 이게 무슨 짓이야. 박순자가 어깨를 부르르 떨며 중얼거렸어요. 한미라는 그 화면을 손가락으로 한 번 더 캡처했습니다. 곧 우리 가족 단톡방에 캡처 이미지가 한 장 올라왔어요. 오빠, 이거 새언니 또 친정 챙긴 것 같은데. 한미란이 그 한 줄을 덧붙여 보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시댁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한 손에는 시아버지들이 홍삼한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도어록 소리가 2번 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거실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이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박순자, 한정우, 한미란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 신정에는 잘 모이지 않던 시동생 한정민 부부까지 그날따라 식탁 끝 의자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왔니? 거기 좀 앉아봐. 박순자가 식탁 한가운데를 손바닥으로 2번 두드리며 말했어요. 식탁 위에는 가계부 앱 화면을 인쇄한 종이 석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순자가 손글씨로 작년 한 해 제가 시댁에 입금한 내역을 정리해둔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서는 한미란의 5살 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제가 사다 준 장난감 자동차를 바닥에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홍삼 박스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어요. 저는 홍삼 박스를 식탁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박순자가 손바닥으로 노트를 탁탁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아, 작년 한 해 친정에 보낸 돈 어디 얼마인지 한 줄씩 보고해봐라.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외투 단추를 풀던 손을 멈추며 되물었어요. 갑자기가 아니다. 8년 동안 내가 한 번을 안 물어봤지. 그 정도 신뢰는 줬으면 너도 도리는 지켰어야지. 박순자가 노트를 한 장 넘기며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한정우는 옆에서 박순자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는 신용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시선을 한번 보냈지만 한정우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미란이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을 거들었어요. 새언니, 8년 동안 우리 엄마가 친정일에 토단 적 있어? 한 번도 없잖아.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리 문제라고, 의리. 아가씨, 50만 원이 친정 엄마한테 처음 드린 용돈이에요. 저는 식탁 모서리를 짚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이 더 웃기지 않아? 우리 엄마한테는 매달 챙기면서 친정 엄마한테는 8년 만에 처음이라니 그게 자랑할 일이야? 한미란이 입꼬리를 비틀며 받아쳤어요. 식탁 끝에서 한정민의 아내가 어깨를 움츠리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한정민도 손가락으로 식탁 무늬를 따라 그리는 척하며 침묵을 지켰어요. 박순자가 그 침묵을 쪼개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가만 못 있겠다. 정말 못 있겠어. 박순자가 안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중얼거렸어요. 안방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박순자는 옷장 안에 걸려있던 행거 전체를 거실로 끌고 나왔어요. 행거 위에는 재출근용 정장 셔츠 5벌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 팔에는 결혼할 때 엄마가 새벽 노점에서 번 돈으로 마련해준 혼수 이불 세트와 직접 바느질해 보낸 백엔니지 한 아름 안겨 있었어요. 어머님, 그거 왜 꺼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박순자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가만 있어. 오늘 내 손으로 다 정리한다. 박순자가 행거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다 놓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어머님, 그거 우리 엄마가 손바느질로 보낸 거예요. 제발. 저는 박순자 팔을 잡으려 했지만 박순자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박순자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박순자가 복도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뒤를 따라 현관까지 뛰어나갔어요. 박순자가 손에 잡히는 대로 이불 한 채를 7층 복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이불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복도 타일 위에 펼쳐졌어요. 백엔리디 뒤이어 허공을 갈랐다가 떨어졌습니다. 정장 셔츠 한 벌이 행거에서 뜯기듯 빠져나와 복도 끝까지 미끄러져 갔어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양손으로 박순자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박순자가 그 손을 거세게 뿌리치며 복도 한가운데에
두 다리를 단단히 뒤졌어요. 거지년아, 내 아들이 내 친정종이냐? 박순자의 목소리가 7층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옆집 704호 현관문이 빼꼼히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점에서 푼돈 벌어 키운 주제에 우리 아들 월급으로 내 엄마 무릎 수술까지 시키려 들어. 박순자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찌르듯이 들이대며 외쳤습니다. 복도 한쪽 천장에 달린 CCTV의 빨간 불빛이 그 순간 제 시야 끝에 잡혔어요. 위층에서 누군가 슬리퍼를 끌고 내려오다 멈춰 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두 손을 옆구리에 붙인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귀가 멍해지는 느낌과 함께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매달 145만 원씩 8년간 빠져나간 시댁명의 아파트 대출 원리금. 4년 전 시동생 한정민 카페 보증금 5천만 원. 매달 80만 원씩 보낸 카페 운영 보조금. 시누이 아들 영어 유치원비 95만 원. 시아버지 건강검진비, 시어머니 보험료 2건. 그 돈이 모두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지 박순자도 한정우도 한미란도 그 순간 누구 하나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정우가 그제야 현관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일단 들어가시죠. 옆집에서 듣겠어요. 한정우가 박순자의 팔꿈치를 가볍게 잡으며 달랬습니다. 정우야,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은 내가 끝장을 본다. 박순자가 한정우의 손을 떨쳐냈어요. 한정우가 그제야 제 쪽을 처음으로 쳐다봤습니다. 수정아,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나실 일이잖아. 네가 먼저 사과드리는 게 어때? 한정우가 어깨를 한번 으쓱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귓속에 멍한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과? 내가 우리 엄마한테 50만 원 드린 게 사과할 일이야? 저는 한정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되물었어요. 수정아,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옆집 다 듣잖아. 한정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거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동안 박순자의 숨소리가 제 등 뒤에서 가쁘게 따라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박순자의 태블릿을 끌어당겼어요. 새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한미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저는 가계부 앱을 열고 작년 한 해 거래 내역 합계 화면을 띄웠어요. 화면을 식탁 한가운데로 돌려놓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작년 한 해 시댁 쪽으로 나간 돈 3,180만 원이에요. 저는 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 드린 돈 50만 원이고요. 거실이 잠깐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순자가 노안경을 코끝까지 다시 끌어올리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게 뭐 자랑할 일이라고 들이미니. 며느리가 시댁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지. 박순자가 태블릿 화면을 손등으로 밀치며 받아쳤습니다. 한미라는 그 사이에 휴대폰을 거실 책장 위에 슬며시 세워두고 있었어요.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거실 한가운데를 정확히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저는 곁눈으로 알아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돌이라는 말 오늘 마지막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그대로 둔 채 식탁에서 한 걸음 물러났어요. 뭐라고? 너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하는 거니? 박순자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으로 가서 복도에 흩어진 이불과 베갯니들 한 채씩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타일 바닥에서 베갯닛 한쪽 끝이 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 땀 한 땀 박은 자수가 흙자국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베갯니들 무릎 위에 올리고
손바닥으로 한참을 쓸어내렸습니다. 옆집 704호 현관문이 다시 한번 빼꼼히 열렸다가 닫혔어요. 자정이 다 되어서 저는 복도에 흩어진 옷가지와 이불을 거실 한쪽에 가져다 둔 큰 종량제 봉투에 한 점씩 담았습니다. 한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닫이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습니다. 한미라는 잠든 아들을 안고 현관을 나서며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종량제 봉투 2개를 양손에 나눠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평소보다 한 살은 더 들어 보였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짐을 싣는 동안 손가락 끝이 자꾸 떨려서 트렁크 문을 2번이나 헛잡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회사 근처에 잡아둔 오피스텔 단기 숙소로 향했어요. 방에 들어가 짐을 한쪽 구석에 부려놓고 한참을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 친정 엄마의 번호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 번호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지갑 안쪽 카드칸을 더듬어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2년 전 회사 법무 교육 때 받아두었던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 한지영의 명함이었습니다. 명함 모서리가 카드칸 안에서 달아 살짝 둥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명함을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에는 새해 첫날의 마지막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1월 2일 아침 9시 저는 오피스텔 책상 앞에 노트북을 펼치고 앉았어요. 회사에는 미리 반차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전날 밤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한 탓에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또렷했어요. 저는 결혼 직후부터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적어온 가계부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마자 시트가 8개로 갈라져 있었어요. 연도별로 한 시트씩 매달 시댁으로 나간 돈의 항목과 금액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8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합산하는 새 시트를 만들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시댁명의 아파트 대출 원리금 8년 합계 1억 3,920만 원. 시동생 카페 보증금과 운영자금 4년 합계 6,800만 원. 시누이 아들 학원비와 보험료 누적 4,100만 원. 시부모님 보험료와 건강검진비 8년 누적 2,400만 원. 마지막 칸에 총합을 넣었더니 2억 7천만 원이 넘는 숫자가 떴어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모서리에 손가락을 짚은 채 입술 안쪽을 깨물었어요. 오전 11시 저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시댁으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목록을 하나씩 누르며 해지 버튼을 눌렀어요. 시부모님 생활비 80만 원. 시동생 카페 운영 보조 80만 원. 시누이 아들 영어 유치원비 95만 원. 박순자 보험료 2건, 시아버지 실손보험료, 시누이 통신비, 종신보험까지 9건을 차례로 끊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를 때마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저는 그 진동 소리가 마치 매듭이 한 가닥씩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어서 월급 계좌 자체를 다른 은행의 새 계좌로 옮기는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기존 계좌는 자동이체 한도를 0원으로 잠가두었습니다. 누군가 옛 계좌 번호를 알고 새로 송금을 시도해도 단 한 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두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올 즈음 저는 책상 위에 USB 한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8년치 가계부 엑셀과 통화 녹음 12건, 카카오톡 캡처본 수십 장, 시댁명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대출 자료를 차곡차곡 옮겼어요. USB 끝에 검정 매직으로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USB를 넣고
저는 회사 근처 한지영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저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지영이 책상 너머에서 자리에서 일어서며 저에게 손짓을 했어요. 김수정님, 오랜만이에요. 2년 만이죠. 한지영이 차분한 어조로 말을 건넸습니다. 변호사님,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명함은 그런 일 있을 때 쓰라고 드리는 거예요. 자료부터 좀 볼게요. 한지영이 USB를 노트북에 꽂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종이컵의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매만지며 한지영의 화면을 바라봤어요. 한지영은 1시간 가까이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가끔 노안경을 코끝까지 끌어올렸어요. 마침내 한지영이 노트북 화면을 옆으로 돌려 저에게 보여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 씨,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시댁명의 아파트요. 한지영이 펜 끝으로 화면 한 줄을 짚었어요. 매입 자금 4억 5천 중에 2억 2천이 수정 씨 통장에서 빠져나간 게 확인돼요. 그럼 그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릴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손에 든 종이컵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바로 돌리기는 어려워요. 8년 동안 증여세 신고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걸려요. 한지영이 펜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으며 답했어요. 그럼 저는 그 돈을 그냥 날린 거예요. 아니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수정 씨가 부담한 만큼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지영이 천천히 한 단어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책상 위에 두었던 손등의 힘을 한번 풀었어요. 시동생 카페 보증금하고 운영자금, 시누이 아들 학원비, 시어머니 보험료요. 수정 씨가 계약자가 아닌 항목들은 다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한지영이 메모지를 한 장 뜯어 저에게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한포건하고 혼수 망가뜨린 거. 그건 따로 위자료 청구가 돼요. 녹음은 못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는 메모지를 받으며 답했어요. 옆집 704호 CCTV하고 아파트 복도 CCTV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관리사무소에 보존 요청부터 보내드릴게요. 한지영이 메모지 한쪽 귀퉁이에 짧게 무언가를 적어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어요. 상담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지영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 말씀 오늘 안 하시면 제가 먼저 꺼내려고 했어요. 천천히 같이 정리해봐요. 한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회사로 돌아가 인사팀에 들렀어요. 인사팀 직원에게 사내 비상 연락망에서 시댁 식구 전원의 번호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안내서도 받아두었어요. 엄마 수술 회복기에 쓸 수 있도록 신청서까지 미리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재무팀 부장 김민호가 복도에서 저를 부르며 손을 들었어요. 김 과장, 어제 오늘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김민호가 종이컵을 손에 든 채 물었습니다. 부장님,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요. 조만간 따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두 손을 모은 채 답했어요. 언제든지 와. 김 과장이 그 정도 말씀하시는 거면 한가한 얘기는 아니지. 김민호가 짧게 답하고 그대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저녁 8시 저는 오피스텔 숙소로 돌아와 다시 모바일 뱅킹을 열었습니다. 올케 이수연의 계좌번호를 받아둔 메모지를 꺼냈어요. 수술비 280만 원과 회복기 간병비 100만 원을 한 번에 입력했습니다. 송금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8년 전 결혼식 날 엄마가 식장 한쪽 구석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에게는 짧은 카톡 한 줄만 보냈습니다. 엄마, 수술만 신경 써. 시댁일은 모르는 척 하시고. 엄마는 한참 뒤에 짧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알았다. 우리 딸도 끼니 거르지 마라.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자정 무렵 박순자에게서 카톡이 들어왔어요. 수정아, 은행에서 우리 집 대출 빠졌다고 문자가 왔다. 무슨 착오인지 빨리 처리해라. 박순자의 메시지가 2줄로 떴습니다. 곧이어 한정우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1분 간격으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한 번 더 울렸어요. 한지영 변호사가 보내온 내용 증명 초안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 문서를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8년 동안 시댁으로 나간 돈의 목록이 한 줄씩 또박또박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우스 휠을 굴리는 동안 화면 위로 한정우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7통째 쌓였어요. 저는 알림창을 한 번 닫은 뒤 다시 문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으로 넘어가는 도시의 불빛이 한 점씩 꺼지고 있었어요. 자동이체를 끄는 지 사흘째 되는 금요일 아침, 시동생 한정민이 카페 셔터를 막 올리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카페 건물주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한 사장, 월세가 2달째 안 들어왔어. 이번 주 안에 정리 좀 해줘. 건물주가 짧게 본론을 꺼냈어요. 네, 2달치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한정민이 셔터 손잡이를 잡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한 사장 통장이 아니라 다른 통장에서 들어오던 거 있잖아. 그게 2달째 안 들어왔다고. 건물주가 한숨을 한번 내쉬며 답했어요. 한정민이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카페 카운터 뒤로 들어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통장 형수님 통장이었구나. 한정민이 카운터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한정민은 가게 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카페 월세 누가 내고 있었던 거야? 한정민이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박순자 앞에 섰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내 가게 월세 네가 냈지 누가 냈겠니? 박순자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텔레비전에 둔 채 답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줘. 건물주가 2달치 밀렸다고 직접 전화 왔어. 한정민이 박순자 옆에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박순자가 그제야 리모컨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한정민을 한번 쳐다봤어요. 형수가 좀 도와주고 있었던 거지. 형제끼리 돕는 게 뭐 별일이라고. 박순자가 손바닥으로 무릎을 2번 두드리며 답했습니다. 좀 도와준 게 아니라 매달 80만 원이야. 4년 동안. 한정민이 박순자의 무릎 위에 손을 올리며 답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니? 너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고 살았을 일을. 박순자가 시선을 살짝 비스듬히 돌렸습니다. 한정민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한참을 거실 바닥만 들여다봤어요. 저녁이 되자 한정민은 카페로 돌아가 손님이 다 빠진 뒤에도 카운터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4년치 매출 장부를 꺼내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매달 어머니께 드린다고 자부해온 50만 원의 출처를 거꾸로 따라가 봤습니다. 매달 25일에 형수 김수정의 이름으로 8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중 50만 원이 같은 달 말일에 박순자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정민은 장부 위에 손바닥을 올리고 한참을 그 자세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 용돈을 드린 게 아니라 형수님 돈을 그대로 옮긴 거였구나. 한정민이 카운터 위에 얼굴을 묻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신우이 한미라는 본인 아들이 다니는 영어 유치원으로부터 짧은 문자를 받고 있었어요. 이번 달 원비가 미납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미라는 식탁 앞에 앉아있던 남편 쪽으로 휴대폰 화면을 돌렸어요. 여보, 우리의 학원비 그동안 누가 내고 있었던 거야? 한미란이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이 다 챙긴다고 했잖아. 신우이 남편이 식탁에 놓인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답했어요. 내가 챙긴 적이 없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갔는지 한 번도 안 봤어. 한미란이 휴대폰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신우이 남편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한미란 옆에 다가왔어요. 한미란 씨 4년 동안 95만 원짜리 학원비를 한 번도 안 받다고. 신우이 남편이 한 발 물러서며 손등을 이마에 갖다 대고 답했습니다. 한미라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더 들여다보다 식탁에 그대로 엎드렸어요.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저는 친정 엄마 병문안을 다녀오는 길에 한정민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잠깐만 카페에 들러주실 수 있어요. 부탁드려요. 한정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회복 중인 엄마를 친정 침대에 다시 눕혀드린 뒤 곧장 한정민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한정민이 카운터 안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수님, 일단 여기 앉으세요. 한정민이 창가 자리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치고 자리에 앉았어요. 형수님, 어제 오늘 매출 장부를 다시 봤어요. 한정민이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에는 한정민의 손글씨로 보증금 5천만 원, 운영자금 누적 1,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4년 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았어요. 형수님 돈인 걸 정말로 잘 몰랐어요. 한정민이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머리를 한번 깊게 숙였습니다. 도련님, 고개 들어요. 제가 사과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종이를 가만히 손가락 끝으로 짚었어요. 형수님, 차용증 써드릴게요. 한 번에 못 갚아도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한정민이 카운터 뒤로 가서 빈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왔습니다. 한정민은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직접 손으로 적어 내려갔어요. 6,800만 원, 매달 80만 원씩 형수님 계좌로 입금. 자필 서명. 한정민이 마지막 줄에 본인 이름과 도장 대신 지장을 한번 찍었습니다. 저는 그 차용증을 두 손으로 받아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어요. 형수님, 저희 와이프도 그동안 정말 죄송하대요. 같이 못 와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한정민이 식탁 모서리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도련님, 그 말 전해주세요. 저도 동서한테 따로 화난 거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다시 걸치며 답했어요. 같은 날 오후 신우이 한미라는 신정 당일에 본인이 1분 32초 분량으로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 단톡방에 슬쩍 올렸습니다. 얘들아, 우리 시댁 좀 봐. 새언니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친정 챙겼다고 우리 엄마가 한바탕 했다.
영상 진짜 웃기다. 한미란이 그 영상에 짧은 한 줄을 덧붙였어요. 친구 셋이 단톡방에서 짧게 답을 달았는데 그중 한 명인 박지혜가 그 영상을 본인이 따로 들어가 있는 회사 동기 단톡방에 옮겼습니다. 얘들아, 이거 좀 봐. 진짜 요즘 시대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 박지혜가 영상에 한 줄을 덧붙여 그 단톡방에 올렸어요. 박지혜의 회사 동기 단톡방에는 신우이 남편의 회사 동료 한 사람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가 영상을 다시 본인 휴대폰으로 받아두었어요. 며칠 뒤 그 동료가 다니는 회사 같은 부서 안에서 영상이 한 사람씩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영상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옮겨 올렸어요. 게시글의 제목은 이게 한국 며느리의 현실입니다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영상 안에는 박순자가 7층 복도에 이불을 패대기 치는 장면, 거지년아라는 명백한 음성,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한 번씩 흘러나오는 한미란 본인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게시 사흘 만에 조회수가 1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4,000개를 넘기는 동안 한미란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일요일 저녁 신우이 남편이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미란아. 잠깐 거실에 좀 앉아봐. 신우이 남편이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박순자와 한미란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회사 같은 부서 동료한테 영상 하나 받았어요. 미란아, 네가 찍은 거 맞지? 신우이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한미란 쪽으로 돌렸어요. 한미란이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손에서 컵이 흔들리며 식탁 위에 한 모금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사까지 가? 한미란이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미란아, 더 이상 처가 일로 내 직장에 피해가는 거 못 봐줘. 이번이 마지막이야. 신우이 남편이 한미란의 손에서 휴대폰을 거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보태지 못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어요. 자정 무렵 시댁 가족 단톡방에 한정민이 보낸 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형수님께 4년 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받은 돈은 차용증대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박순자도 한미란도 한정우도 한참 동안 그 메시지에 답을 달지 못했어요. 저는 오피스텔 책상 앞에 앉아 그 단톡방을 한번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창밖에는 새해 첫 주의 마지막 밤이 조용히 저물고 있었어요. 평일 오후 2시 종로의 한법무사 사무실 회의실 문을 열자 시아버지 한경식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옆자리에는 한경식의 친형이자 한씨 집안의 큰어른인 한경수가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영 변호사와 함께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어요. 수정아, 늦지 않게 와줘서 고맙다. 한경식이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별 말씀을요. 저는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으며 답했어요. 한경식이 손에 들고 온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한 장이 나왔어요. 봉투 안에서 8년 전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매입 자금 거래 내역서, 그리고 매달 145만 원이 며느리 급여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8년치 명세서가 한꺼번에 꺼내져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이게 다 그 집을 산 자료들이다. 한 장도 안 빼고 가져왔다. 한경식이 종이 더미를 손바닥으로 한번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끌어와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매입 자금 4억 5천 중에서 2억 2천이 제 통장에서 나간 거래 내역이 거기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아버님, 이걸 다 갖고 계셨어요. 저는 종이를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으며 한경식을 쳐다봤습니다. 내 명의로 안 해놓은 것부터가 내 잘못이다. 그날 밤 안방 문 닫고 누워 있었던 것도 내 잘못이고. 한경식이 시선을 책상 위에 두 채 답했어요. 수정아, 늦었지만 그 집 명의를 내 부담분만큼 너한테 옮겨주마. 오늘 그 도장을 찍으러 왔다. 한경식이 손에 들고 있던 도장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한경수가 그 옆에서 작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수정아, 우리 집안 어른 자격으로 내가 잎에 서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한경수가 짧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한지영 변호사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협의 이전 합의서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아버님,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도장 찍기 전에 한 줄도 빼놓지 마시고요. 한지영이 펜을 한경식 쪽으로 밀어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경식이 노안경을 코끝까지 끌어올리고 합의서를 한 줄씩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어내려갔어요. 회의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한경식의 숨소리만 한참 흘렀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면 되겠지. 한경식이 손가락으로 합의서 아래쪽 빈칸을 짚으며 한지영을 쳐다봤어요. 네, 아버님. 거기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한지영이 손가락 끝으로 정확한 위치를 다시 짚어주었습니다. 한경식이 도장 끝에 인주를 묻혀 합의서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도장이 종이에 닿는 짧은 소리가 회의실 안을 가만히 채웠습니다. 수정아,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한경식이 도장을 다시 도장집에 넣으며 짧게 덧붙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책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만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그 옆에서 합의서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정리해 가방에 넣었어요. 수정 씨, 부동산 정리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건 세무사 선생님이랑 따로 자리 한 번 더 잡을게요. 천천히 풀어가면 돼요. 한지영이 저에게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 박순자는 동네 단골 미용실에 앉아 머리를 다듬고 있었어요. 미용실 사장이 가위를 쥔 채 박순자의 머리 뒤쪽을 빗으로 가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 동네에 좀 이상한 얘기가 도는데. 미용실 사장이 가위를 잠시 내려놓으며 말끝을 흐렸어요. 무슨 얘기? 박순자가 거울 너머로 미용실 사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댁 아드님 부부 이혼 얘기랑 따님 영상 얘기. 그게 동네방네 도는데 그게 사실이야. 미용실 사장이 빗을 다시 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순자의 어깨가 미용 가운 위에서 한번 들썩였습니다. 그게 무슨 영상이라는 거야? 박순자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번 쳐다보며 되물었어요.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 우리 며느리가 며칠 전에 보여줬는데 거기 어디 7층 복도 같은 데서 이불을 막 던지는 영상이라고 하던데. 박 여사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미용실 사장이 빗질을 한번 멈추며 거울 너머로 박순자를 쳐다봤습니다. 박순자가 미용 가운 끈을 손가락 끝으로 비비꼬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직 머리 다 안 끝났는데. 미용실 사장이 가위를 든 채 박순자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그만할게. 다음에 다시 올게. 박순자가 거울 속 자기 머리를 한 번 더 본 뒤 미용 가운을 그대로 의자에 걸쳐두고 카운터로 향했어요. 미용실 문을 나서는 박순자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순자는 한경식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며느리 만난다는 게 사실이야. 박순자가 거실에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서서 물었습니다. 수정이 만나고 있어. 이제 그만하자. 한경식이 짧게 한마디만 남겼어요.
이제 그만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거기 누구누구 있는 거야? 박순자가 휴대폰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만하자고. 더 말 안 한다. 한경식이 그 한마디를 끝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박순자가 휴대폰을 귀에서 떼었을 때 화면에는 통화 종료 표시만 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한참을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다가 휴대폰에 한경식 번호를 무음으로 설정해 두었어요. 저녁 7시 한지영 변호사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우리는 시댁에 보낼 1차 내용 증명 우편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 이 안에 들어가는 항목 한 번만 같이 짚어볼게요. 한지영이 책상 위에 출력된 종이 한 장을 펼쳤어요. 네, 변호사님. 저는 펜 끝으로 종이 맨 위쪽부터 한 줄씩 짚었습니다. 첫째, 그동안 부당하게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는 거. 둘째, 아파트명의 일부를 수정 씨 앞으로 옮긴다는 거. 셋째, 신정 그날 폭언하고 혼수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할 거라는 거. 넷째, 회사하고 친정에 2번 다시 접촉하지 말라는 거. 한지영이 항목을 하나씩 짚으며 짧게 정리해 주었어요. 4가지가 한 봉투에 다 들어간다는 거지요. 저는 종이를 2번 접어 봉투에 가지런히 넣었습니다. 한지영이 그 봉투에 변호사 인장을 한 번 찍어 마무리했어요. 같은 시각 한정우가 보낸 카카오톡 한 줄이 제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수정아, 단둘이 한 번만 만나자. 변호사 없이. 한정우의 메시지가 그렇게 한 줄로 와 있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지영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수정 씨, 만나고 싶으세요? 한지영이 책상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물었어요. 한 번은 만나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없이요.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카페로 잡으세요. 사람 많은 데로. 그리고 녹음기 켜놓고 들어가세요. 한지영이 짧게 한마디를 보탰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정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회사 근처 카페. 저는 그 한 줄만 남기고 휴대폰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토요일 오후 약속한 카페 문을 열자 한정우가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출근용 정장이 아닌 회색 니트 차림이었어요. 며칠을 면도 못한 듯 턱 끝에 수염이 거뭇거뭇 올라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글씨로 표지를 적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8년간의 잘못이라는 5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기 전에 그 노트를 한 손으로 끌어와 첫 장을 펼쳤어요. 첫 장 맨 위줄에 한정우의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명예 다시 아버지로 돌려놓을 수 없을까? 저는 그 한 줄을 2번 읽었어요. 가방 안쪽에서 한지영 변호사의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한정우 씨, 앞으로 할 얘기는 이분 통해서 해. 저는 의자에 손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정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카페 문을 밀고 나서는 동안 등 뒤에서 한정우의 목소리가 한 번 들렸지만 저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재무팀 부장 김민호에게 따로 면담을 신청했어요. 회의실 문을 닫고 2사람이 마주 앉아 김민호가 종이컵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김 과장, 지난주에 무슨 얘기 있다고 했지? 천천히 해봐. 김민호가 2 손을 깍지 끼며 말을 건넸어요. 부장님,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는 노트북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캡처 화면 하나를 김민호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영상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영상 안에 저희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저까지 같이 잡혀 있고요. 저는 손가락 끝으로 화면 아래쪽 조회수 부분을 짚었어요. 조회수가 어제 새벽에 1만을 넘었고 댓글에 제 인상착의를 추정하는 글이 몇 개 달리고 있어요. 저는 종이컵에 시선을 두며 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김 과장이 잘못한 일이 아니잖아. 회사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인사팀이랑 사내 변호사 연결해 줄게. 김민호가 책상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답했어요.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 들고, 김 과장, 일은 일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회사 다닌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정도 인정도 못 받으면 내가 부장 자격이 없는 거지. 김민호가 종이컵을 한 모금 마시며 짧게 답했어요. 같은 날 오후 인사팀에서 사내 변호사가 직접 제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게시물 운영사 측에 정식 요청서 발송했어요. 영상 속 과장님 얼굴 블러 처리하고 신상 추정될 만한 댓글은 삭제 요청 들어갔어요. 사내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짧게 보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저는 그 서류를 두 손으로 받으며 답했습니다. 이틀이 지나 게시물 화면을 다시 열어보니 영상 속 제 얼굴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어요. 신상이 추정될 수 있는 댓글 200건 정도가 한꺼번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시누이 한미라는 같은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미란아, 너 그 영상 봤어. 커뮤니티에 올라간 거 댓글이 4,000개야. 친구가 휴대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00개? 무슨 4,000개야? 한미란이 식탁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링크 보내줄게. 일단 봐봐. 빨리. 친구가 짧게 답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한미란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식탁 위에 미끄러져 한 모금이 식탁보에 번졌어요. 한미라는 외투를 걸치는 둥 마는 둥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바닥으로 무릎을 천천히 쓸고 있었어요. 엄마,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르겠어. 어떡해? 한미란이 박순자 옆에 풀썩 주저앉으며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순자가 한미란의 손등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미란아. 박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한미란이 박순자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내 살림은 네가 챙겨야 한다. 박순자가 한미란의 손을 살며시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 말이 나와. 한미란이 박순자의 옆 얼굴을 쳐다보며 목소리를 한 톤 높였어요. 내가 더 이상 너한테 해줄 게 없다는 말이야. 새언니 통장이 끊겼다는 건 너도 알잖니. 박순자가 거실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한미라는 그 자리에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박순자의 어깨에 머리를 한번 기대려고 했어요. 박순자가 어깨를 슬쩍 비스듬히 돌렸습니다. 한미란이 그제야 거실 바닥으로 시선을 떨궜어요. 저녁이 되자 시누이 남편이 본인 회사 부서 팀장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한 차장, 가족사이긴 한데 우리 부서 안에서 그 영상 도는 거 본인이 좀 정리해줘. 회사 분위기 흐려지면 곤란해. 팀장이 짧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팀장님. 오늘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시누이 남편이 통화를 마치자마자 차 키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거실 문을 열자 한미란이 박순자 옆에 앉아 있었어요. 미란아, 잠깐 거실 가운데 와봐. 시누이 남편이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한미란이 거실 한가운데에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 부서 팀장한테 직접 전화 받았어. 영상 정리 안 되면 부서 분위기 흐려진다고. 신우이 남편이 두 손을 허리에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정리해. 이미 4,000개가 넘는데. 한미란이 양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어요. 미란아, 새언니한테 사과글 직접 올려. 본인 명의로. 오늘 안에 안 하면 우리 부부 사이도 정리해야 돼. 신우이 남편이 한 단어씩 끊어가며 말했습니다. 거실 안이 잠깐 정적에 잠겼어요. 박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한미란이 결국 짧게 답했어요. 화요일 오전 한미란은 본인 SNS 계정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해당 게시물 댓글창에 본인 이름으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그 글을 처음 읽었어요. 본의 아니게 가족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어 새언니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경솔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영상이 이렇게까지 퍼질 것이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요. 한미란의 사과문은 그렇게 한 문단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새언니에게 직접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그 안에는 한 줄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댓글창은 오히려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그 글을 한 번 더 읽고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어요. 같은 날 오후 한지영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정 씨, 신우이 사과문 캡처 떠났어요. 협상 자리에서 카드로 쓸 거예요. 따로 형사 고소까지 가지 말고요. 한지영이 차분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네, 변호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책상 위에 두 손을 모으며 답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저는 인사팀에서 받아둔 가족 돌봄 휴직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어요. 일주일짜리 단기 휴가가 그날 안에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친정 근처 한옥 게스트하우스 한 채를 사흘짜리로 예약했어요. 엄마와 단둘이 머무를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짐 가방을 들고 친정에 들렀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무릎 보호대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펴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자. 사흘 동안 엄마랑 나랑 둘이만 있을 거야. 저는 엄마의 가방을 어깨에 매며 손을 내밀었어요. 수정아, 너 회사는 어쩌고? 엄마가 무릎 보호대를 무릎에 두르며 물었습니다. 휴가 냈어. 회사 부장님이 직접 챙겨주셨어.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천천히 현관 쪽으로 부축했어요. 한옥 게스트하우스 마당에는 작은 감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마당을 두 바퀴 도는 동안 한 번도 지팡이 손잡이를 꽉 쥐지 않았어요. 수정아, 무릎이 처음으로 안 떨린다. 엄마가 마당 한가운데에 잠깐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 저는 엄마의 팔꿈치를 가볍게 받치며 답했어요. 저녁이 되자 친정 아버지 김재구와 친정 오빠 김재현, 올케 이수연이 한옥으로 들어왔습니다. 8평 남짓되는 한옥 거실에 5 식구가 처음으로 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수정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는 괜찮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짧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의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천천히 끄덕였어요. 같은 시각시댁 거실에서는 박순자, 한정우, 한미란, 신우이 남편 4사람이 모여 처음으로 가족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한정우가 박순자 앞에 무릎을 굽혀 앉으며 물었어요. 박순자는 한참을 거실 천장만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엄마도 잘 모르겠다. 박순자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며 답했어요.
엄마가 모르면 누가 알아? 한정우가 박순자의 무릎 옆에 손을 짚으며 답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가지고 있던 답이 다 틀린 답이었다는 걸 며칠 사이에 알았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줄 답이 없다. 박순자가 한정우의 손등을 한번 가볍게 토닥이며 짧게 말했어요. 한미란이 옆에서 신우이 남편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신우이 남편은 그 손을 가만히 떼어냈어요.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 어디에서도 며느리인 제 이름은 한 번도 의제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각 한옥마루에 앉아 엄마가 깎아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있었어요. 마당 너머로 동네 가로등 불빛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다음 주 평일 오후 3시, 저는 한지영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한정우와 한경식, 그리고 한경식이 새로 선임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정민석이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영 옆자리에 외투를 가지런히 걸치고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한지영이 미리 정리해둔 자료 파일이 7종류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8년치 송금 내역, 시동생의 자필 차용증 사본, 통화 녹음 12건의 녹취록, 신우이 영상 원본 파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물 캡처, 그리고 한경식의 자필 사과 편지 사본까지 한 묶음씩 클립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오늘 2가지 안을 가지고 왔어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한지영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협의 이혼 신청과 함께 그동안 부당하게 송금된 돈을 일부 돌려받고 아파트명의 정리까지 한 번에 끝내는 아니에요. 한지영이 종이 한 장을 책상 한가운데로 밀었어요. 둘째, 이혼은 하지 않고 부부 재산을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는 약정만 하고 명예 정리만 진행하는 아니에요. 한지영이 2번째 종이를 첫 번째 위에 가지런히 겹쳤습니다. 한정우가 한참을 종이 2장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수정아. 한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번째 안으로 가자. 부탁할게. 한정우가 두 손을 책상 위에 깍지 끼고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한정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마주 봤습니다. 한정우 씨. 저는 종이 2장 위에 손가락 끝을 살짝 올리며 입을 열었어요. 신정 그날 어머님이 복도에서 우리 엄마 욕할 때 한정우 씨 입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나왔어. 저는 종이를 손가락으로 한 번 짚으며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부족했지. 한정우가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 끝으로 매만지며 답했어요. 부족한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했어.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종이 2장을 천천히 한지영 쪽으로 다시 밀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첫 번째 안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한지영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짧게 답했어요. 한정우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려다가 다시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한경식이 그 순간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수정아, 이건 어떤 결정을 해도 내가 약속한 거니까 도장 그대로 받아라. 한경식이 협의 이전 합의서 원본을 한지영 쪽으로 직접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두 손을 모으며 답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8년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사람으로 너한테 할 말이 생긴다. 한경식이 노안경을 한번 축혀 올리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정민석 변호사가 옆에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지영 변호사님, 우리 쪽에서는 이전 절차 일정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항목도 차분히 협의해 나가시지요. 정민석이 차분한 어조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지영이 그 자리에서 합의서 한 장을 다시 펼쳤어요. 부당이득 반환금 1억 2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시댁명의 아파트 지분 협의 이전, 그리고 시댁 식구 누구도 향후 제 직장과 친정에 일체 접촉하지 않는다는 접근금지 조항이 한 줄씩 또박또박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합의서를 한 줄씩 손가락 끝으로 짚으며 읽어내려갔어요.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한지영이 펜과 도장집을 저에게 동시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8년 전 결혼식 날 친정 아버지가 직접 도장집을 사주시며 손에 쥐어준 도장이었습니다. 도장 끝에 인주를 묻혀 합의서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도장이 종이에 닿는 짧은 소리가 회의실 안을 한번 가로질렀습니다. 한정우도 그 옆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한정우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도장을 종이 위에 정확하게 찍어내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반, 우리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법원 안내 데스크에서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받아 한 칸씩 채워나갔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한 달의 숙려기간이 적용된다는 안내문이 신청서 아래쪽에 짧게 적혀 있었어요. 정확히 30일 뒤 같은 법원에서 다시 만나 의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 직원이 두 사람에게 같은 안내문을 한 장씩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안내문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가지런히 접어 넣었어요. 한정우도 안내문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며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주차장 입구에서 한정우가 한 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정아, 한 달 동안 한 번만 더 만나자. 한정우가 등 뒤에서 짧게 한마디를 건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멈춰 있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한정우 씨, 그건 변호사님 통해서 얘기해. 그게 합의서에 적힌 약속이야.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차에 올랐어요. 숙려기간이 시작된 첫째 주 한정우에게서 카페에서 만나자는 메시지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지영 변호사 사무실로 그대로 전달했어요. 한지영이 변호사 이름으로 짧은 공식 답변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서 접근금지 조항에 따라 직접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향후 모든 연락은 본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한지영의 답변은 그 한 문단으로 짧게 끝났어요. 둘째 주에 한정우가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같은 절차로 변호사 사무실에 넘겼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안방에서는 한경식이 옷장 한쪽에서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 속옷 몇 벌과 양말, 그리고 평소 즐겨 입던 가디건 2벌을 가지런히 접어 넣었습니다. 박순자가 안방 문턱에 한 손을 짚은 채 한경식의 등을 한참 바라봤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순자가 안방 문턱을 넘으며 물었습니다. 동네 원룸 하나 잡았어. 거기서 한 달 정도 혼자 지낼 거야. 한경식이 가방 안에 셔츠 2벌을 더 넣으며 답했어요. 원룸? 갑자기 무슨 원룸이야? 여기 안방 두고. 박순자가 한경식의 팔꿈치를 잡으며 목소리를 한 톤 높였습니다. 한경식이 박순자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어요. 수정이한테 도장 찍어보낸 합의서 본 다음부터 이 집안에서 잠이 안 와. 내가 평생 안방 문 닫고 누워있던 게 잘못이었다는 걸 그날 알았어. 한경식이 가방 지퍼를 천천히 올리며 답했습니다. 여보, 이 나이에 무슨 별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 박순자가 가방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으며 막아섰어요. 사람들 시선은 평생 봐왔잖아. 이번 한 번은 내가 나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고 싶어.
한경식이 박순자의 손에서 가방 손잡이를 천천히 거두어 들였습니다. 박순자가 안방 문턱 한쪽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여보, 나는 이제 어떡해? 박순자가 두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작게 물었습니다. 한경식이 잠시 문턱 앞에 멈춰서서 박순자를 한번 돌아봤어요. 순자야, 평생 내 그늘에서만 살았잖아. 이번에는 본인 이름으로 한번 살아봐. 통장도 일도 본인 손으로 한번 만들어봐. 한경식이 짧게 한마디를 보태고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순자는 안방 문턱에 그대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현관문이 한번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 박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화장대 서랍 한쪽에서 통장 3권을 꺼내 차곡차곡 펼쳐 놓았어요. 첫 번째 통장 잔액이 87만 원, 두 번째 통장 잔액이 12만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통장은 아예 입출금 내역이 한 줄도 찍혀 있지 않았어요. 박순자가 통장 3권을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다시 정리하며 입술을 한번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평생 뭐라고 살았던 거니? 박순자가 화장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거울 속에 한경식의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박순자는 통장 3권을 다시 서랍 안 깊숙이 밀어넣고 거울 한가운데에 본인의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며칠 뒤 한경식은 원룸 작은 식탁에 앉아 친정 부모님 댁 전화번호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두 손으로 쥐었다가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마침내 한경식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돈,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 수정이 시아버지 한경식입니다. 한경식이 휴대폰 너머에 짧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친정아버지 김재구가 한 호흡 쉬고 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구가 짧게 한마디를 보탰어요. 사돈, 우리 수정이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사돈 어른께도 정말 면목이 없고요. 한경식이 식탁 모서리에 한 손을 짚으며 짧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그 말씀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딸이 새 자리 잡았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김재구가 짧게 답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10분 남짓 짧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뒤로 한경식과 김재구는 매주 한 차례씩 짧은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친정 엄마를 통해 한참 뒤에 짧게 전해 들었습니다. 30일이 지난 평일 오전, 저는 같은 가정법원의 같은 법정으로 다시 향했어요. 한정우가 먼저 도착해 법정 입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 안에 짙은 감색 정장을 받쳐 입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한정우 쪽에 짧게 목례를 한번 한 뒤 다른 쪽 끝 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판사가 두 사람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어요. 김수정 씨, 한정우 씨, 협의 이혼 의사 확인합니다. 두 분 모두 이혼 의사가 변함이 없으십니까? 판사가 두 사람을 차례로 쳐다보며 짧게 물었습니다. 네, 변함 없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답했어요. 네, 변함 없습니다. 한정우도 짧게 답했습니다. 판사가 서류 위에 도장을 한번 찍으며 짧게 마무리했어요. 두 분 협의 이혼 확인되었습니다. 호적 정리는 한 달 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판사가 한 호흡 쉬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는 길에 한정우가 잠깐 제 쪽으로 시선을 보냈어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다시 매며 그대로 정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정우는 반대편 출구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오후에 저는 한지영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수정 씨, 이혼 확인서요.
그리고 이건 아파트 지분 이전 일정표. 한지영이 두 종류의 서류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아주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서류를 받아 가방 안쪽에 가지런히 정리해 넣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지영의 책상 너머로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수정 씨, 오늘부터는 다른 일정으로 만나요. 좋은 일로요. 한지영이 짧게 한마디를 보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한지영에게 한 번 더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늦겨울 햇살이 한 줄기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이 확정된 지 2달 뒤 평일 오전, 저는 한지영 변호사와 세무사 그리고 등기소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과 함께 작은 회의실에 마주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한경식 명의 36평 아파트 중 제 부담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정식으로 제 이름으로 옮기는 서류 한 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정 씨, 여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서명해 주세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서류 한 장을 제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저는 손에 쥔 펜으로 마지막 칸에 또박또박 이름 석자를 적었습니다. 이걸로 등기까지 다 끝났네요. 며칠 안에 등기부 등본이 새로 나올 거예요. 세무사가 안경을 한번 축혀 올리며 짧게 정리해 주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길었어요. 저는 한지영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수정 씨, 길긴 했지만 끝까지 잘 버텨주셨어요. 오늘부터는 다른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한지영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답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영 쪽으로 가볍게 목례를 한번 했습니다. 같은 시기 친정 엄마 최영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을 모두 마치고 동네 골목길을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걷는 데 성공했어요. 저는 그날 친정 거실에서 엄마가 보내온 짧은 영상 한 편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골목길을 2바퀴 도는 사이 아버지 김재구가 옆에서 휴대폰 화면을 따라가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정아, 엄마가 오늘 안 떨려. 진짜로 안 떨려. 엄마가 영상 끝에 카메라 쪽으로 손을 흔들며 짧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닫고 책상 한쪽에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이혼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회사 인사팀에서 제 자리로 정식 발령 통지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격리과장 김수정에서 재무팀 차장 김수정으로 직책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재무팀 회식 자리에서 김민호 부장이 종이컵을 들어 올리며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우리 김 차장 승진은 본인 실력으로 받은 거다. 누구 동정으로 받은 게 아니야. 다들 기억해라. 김민호가 종이컵을 한번 가볍게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직원들이 자기 종이컵을 가볍게 부딪혀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종이컵을 모아 쥔 채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비슷한 시기 시동생 한정민은 카페 운영을 정리하고 동네 작은 빵집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매달 25일에 한정민의 이름으로 80만 원이 제 세 계좌에 정확하게 입금되기 시작했어요. 한정민은 매달 입금하면서 짧은 카톡을 한 줄씩 같이 보내왔습니다. 형수님, 이번 달도 약속대로 보냈어요. 늦지 않게 갚을게요. 한정민의 메시지가 매달 한 줄씩 들어왔어요. 저는 그 메시지에 매번 짧게 한 단어로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받았어요. 저는 그 한 줄만 적어 보냈어요. 시아버지 한경식은 시어머니와 별거에 들어가 작은 원룸에서 본인 연금으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차례 친정 부모님과 짧은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사돈, 무릎은 좀 어떠세요?
우리 수정이 오늘도 잘 챙겨주시고요. 한경식이 친정 엄마에게 짧게 안부를 건네는 모습을 저는 친정 부엌에 잠깐 들렀다가 한 번 들었습니다. 엄마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짧게 답했어요. 사돈, 우리 딸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엄마가 휴대폰 너머에 짧게 답해 주었습니다. 박순자는 처음으로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주 3일 동네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박순자 본인 통장에 평생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번 월급이 한 줄씩 찍히기 시작했어요. 박순자가 그 통장을 들고 동네 복지관 사무실로 처음 들어선 날 사무실 직원에게 짧게 한마디를 건넸다고 합니다. 내 통장에 내가 번 돈이 찍힌 게 처음이야. 신기하지? 박순자가 통장을 손가락 끝으로 매만지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한경식의 안부 전화 끝에 엄마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에 대해 짧게도 길게도 답하지 않았어요. 신우이 한미라는 아들을 영어 유치원에서 동네 공립 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받았어요. 매달 본인이 직접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지만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본인을 알아보는 댓글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라는 친정과 시댁 어디에도 한동안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가을, 저는 한경식으로부터 협의 이전 받은 아파트 지분을 정리해서 매각했어요. 그 자금에 8년치 가계부 안에 따로 모아둔 적금까지 한 번에 합쳤습니다. 친정 동네 작은 단지의 24평 아파트 한 채를 직접 보러 다녔어요. 세 번째로 본 집의 거실 창에서 친정 골목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그 자리에서 계약했어요. 입주 첫날 저녁, 새 아파트 거실 식탁에 7 식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가 식탁 한가운데에 김치찌개 한 냄비를 직접 올려놓았어요. 수정아, 엄마가 차린 거 8년 만이다. 엄마가 국자를 들어 한 그릇씩 떠주며 짧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엄마, 천천히 해. 무릎도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 저는 엄마 옆에 앉으며 국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아버지가 식탁 끝자리에서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수정아, 이 집 거실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환하다. 아버지가 김치찌개 한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말했어요. 오빠 김재현이 5살 조카에게 숟가락을 쥐어주며 말을 보탰습니다. 고모 집에 잘 왔지. 인사드려. 김재현이 조카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어요. 조카가 식탁 너머로 저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조카가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어요. 옳게 이수연이 그 옆에서 짧게 웃었습니다. 아가씨, 이 집 정말 환하네요. 어머님 무릎 산책 코스로도 딱이고요. 이수연이 거실 창 쪽을 한번 쳐다보며 한마디를 보탰어요. 저는 식탁 한가운데에서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창가에 작은 화분 2개를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새해의 2번째 신정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 아파트 부엌에서 떡국 7그릇을 차곡차곡 끓여냈어요. 식탁 위에 동그랑땡 한 접시도 올려놓았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엄마가 직접 준비해둔 작은 빨간 봉투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수정아, 이리 앉아라. 엄마가 봉투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며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저는 식탁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엄마 세뱃돈이다. 8년 만에 우리 딸한테 처음 주는 거니까 받아.
엄마가 봉투를 제 손에 가만히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세뱃돈이야. 내가 받을 나이가 어디 있어. 저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으며 짧게 답했어요. 받아라. 엄마가 직접 가고 싶은 데까지 다 가본 다음에 남은 돈이다. 그러니까 받아. 엄마가 봉투 위에 손바닥을 한 번 더 가만히 올려놓으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저는 봉투를 두 손으로 가만히 받아들었어요. 식탁 너머에서 아버지가 짧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우리 집 신정 떡국이 이렇게 따뜻한 게 8년 만이다. 아버지가 떡국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말했어요. 오빠와 올케, 조카까지 7 식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떡국 그릇을 차례로 한 번씩 비웠습니다. 그날 식탁 위 어디에서도 며느리의 돌이나 시댁에 채면 같은 말은 한 번도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거실 창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로 사둔 작은 화분 2개에 물을 천천히 따라 주었어요. 손등에 묻은 물기를 행주로 닦아내는 동안 작년 신정 7층 복도에 흩어졌던 혼수 이불의 풍경이 잠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렸다가 다시 거실창 너머로 시선을 옮겼어요. 창밖에는 새해의 2번째 첫눈이 한 송이씩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거실 한쪽에서 저를 한번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정아, 이리 와서 같이 보자.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화분 옆에 행주를 가지런히 내려놓고 엄마 옆자리에 천천히 가서 앉았어요. 여러분, 김수정 씨의 8년이 한 번에 무너지고 또 한 번에 새로 쌓아 올라가는 모습을 같이 따라가 봤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시댁명의 아파트도 부당이득 반환금도 위자료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결말은 김수정 씨가 2번째 신정 아침 친정 엄마가 직접 차려준 떡국 한 그릇을 마주보고 앉은 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도리, 맏며느리의 자리, 시댁의 체면. 그 무거운 단어들을 한 번에 내려놓고 비로소 사람 김수정으로 다시 살아가는 모습 말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오시면서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참 잊고 지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너무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 김수정 씨가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 이름 석자를 다시 한번 또박또박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